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것 같네. 어, 반갑습니다. 예, 러셔킴님, 소피아킴님, 희봄님, 구름이님, 비행기님 반갑습니다. 어, 자, 먼저 시장 얘기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강세 섹터가 너무 좀 확연해가지고 오늘도 자, 일단 현재 지수 보면 거래소가 강해요. 거래소 강하고 코스닥 약하고 코스닥이 약한 것도 좀 배경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지금 보시면 전일 필반이 드디어 이제 하루 빠졌어요. 1%대. 거의 근 한 달여 만에 4월 달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ABL 바이오 그 임상 실패 소식이 있었죠. 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여러 이야기들은 있는데, 마치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임상 실패했던 것하고 저는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이쪽은 바이오. 야, 이거 오늘 코스닥 만만치 않겠다. 그리고 아침에 NXT에서 보니까 로봇 강세가 있었는데, 얘네들 어제 그 강세 섹터잖아요. 사실 오늘 시간에까지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기가 딱 좋은 환경이긴 하거든요. 역시나 이제 본장에서 매물이 나왔죠. 차익 매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 메인이 될 만한 섹터들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는 하루인데, 일단 바이오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2차전지, 요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제조업들이 오늘 강해요. 그냥 크게 보면. 자동차, 건설, 철강, 뭐 등등의 제조업 애들. 이쪽이 좀 강하고. 그냥 오늘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 분위기가 그냥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중소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단기 급등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강주는 좀 그렇고요.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수급은 별거 없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코스닥을 특히나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4,600억. 현재 1시간 지났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꽤 크죠. 근데 이게 사실 얘네가 외국인들이 오늘 NXT에서 물량을 조금 이미 던졌었어요. 외국인들이 NXT에서 초반에 물량을 많이 던져놓은 상태라 오히려 본장에서는 특히 거래소는 사실 던진 게 아닙니다. 사실상 NXT에서 이미 많이 던졌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본장에서도 조금 더 던졌어요. 예, 그래서 매도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 내에서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천억 던졌거든요. 지금 3,500억이니까 본장에서는 딱히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그 지수가 진짜 세다. 어떻게 이렇게 센지 신기할 정도로 셉니다. 특히 거래소요. 거래소 얘기하는 건데. 와,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사실. 근데 불안불안하긴 해요. 불안불안하긴 한데, ABL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쪽이 지금 세죠? 이쪽 관심 종목판이 시뻘걸 텐데, 예, 건설, 기계, 철강, 시뻘겋습니다. 건설, 기계, 철강.
최근에 뭡니까 뭐야 재건으로도 한번 주목을 받았던 이런 섹터들. 2차전지는 글쎄요, 저는 그냥 그렇고. 자, 일단 저희는 철강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입점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방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워딩을 했냐면, 이게 저희가 좀 들고 있었거든요. 이 동양철관 개별주죠. 차트가 예뻐가지고 사서 들고 있던 건데, 맥시멈 2,100원까지만 보고 쭉 올라올 때마다 분할 익절하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철강주는 보니까 이제 끼가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문배철강. 근데 사실 최근에 뭐 하이스틸 다 개별주입니다. 그리고 뭐 금강철강, 얘도 상한가네. 최근에 제일 세는 얘예요. 금강철강. 얘가 제일 개별주 중에 셉니다. 얘가 제일 뭐 처음 움직일 때부터 셌고, 금강철강이 대장이죠. 여튼 이런 쪽이 오늘 이제 약간 순환매를 받고 있는 분위기고, 재건 수혜주죠. 재건 수혜주.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도 좋고요. 대우건설은 솔직히 못 따라가겠는데 엄청 세네요, 정말. 대우건설은 엄청 세고 그렇습니다. 2차전지는 그냥 그래요. 뭐 이게 막 엄청 좋다고까지는 제가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 바이오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이오 먼저 잠깐 볼까요? 바이오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오늘 일단 ABL 바이오가 현재 22% 빠졌습니다. 얘네 신약 ABL001이 이제 임상에서 사실상 이제 임상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ABL001을 사갔던 회사가 얘예요. 컴퍼스 테라피틱스. 예. 어제 60% 빠졌습니다. 64%. 어제 64% 빠졌거든요. 이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받는 건데,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ABL 바이오 하면은, 그랩바디가 얘네한테는 최고의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메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은 뭐냐면, 메인 신약이 아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다. 이걸로 인한 어떤 가치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리포트예요. 그런 리포트인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흡사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달 전인가요?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이날. 얘도 해외 쪽, 해외 회사에 애로 한 것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안 좋았죠.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리포트이 나왔죠. 뭐, 악재는 악재인데, 이것도 메인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 계속 바닥 다지다가, 최근에 슬슬 올라오고 있는 뭐 이 정도입니다. 아마 이제 ABL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저런 사례가 있었으니 저 정도를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어쨌든 핵심 사안이 아니라면 결국은 201선, 241선 주위에서 저는 저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당장 V자 반등보다는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과연 이제 오늘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장중에 보니까 코오롱 티슈진도 플러스를 잠깐 보여줬었고요. 오름 테라피틱도 플러스를 잠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플러스를 보여주는 바이오 종목들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종목 분간하기에 더 쉬워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나우로보틱스가 상이에요? 나우가 뭐예요? 나우가 뭐야? 나우 아이비? 나우 아이비. 그래요. 예, 개별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오늘 바이오는 그것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인다. 오늘 상대적으로 센 놈들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전지는 아침에 이제 ABL 바이오 악재 소식이 있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수급이 가는 게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뭐 실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이네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둔한 요인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시총일리가 받쳐주긴 하지만 나머지가 좀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또 LG전자 소식이 있었어요. 자, LG전자 한번 봅시다. 어떤 소식이었냐? 뭐 단독 기사였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소식. 이래서 유재철 LG전자 CEO가 이제 뭐 여의도 본사에서 젠슨왕 장녀인 메디슨왕, 웃긴다. 근데 이름이 황 붙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메디슨 황 씨를 만나서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수석 이사라고 하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클로이드를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는 로보틱스 플랫폼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이러면서 아침에 거의 10% 떠서 출발했어요. LG전자 같은 주식이. 자,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회원방에서도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뭐라고 해드렸냐면 이때 급락했죠. 이때 발생된 갭이 여기에요. 제가 줄 거놨는데 이 정도에서 절반 익절하셔라 라고 했을 겁니다.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소식이 맞다면 앞으로 추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신고가 돌파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제가 예전에 작년 말에 대형주 블루칩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 오른 주식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기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때 비해서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고요. 여튼 LG전자 이슈는 이렇고, 그래서 저는 LG전자 이슈, 그 피지컬 AI 이슈가 기본적으로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가 붙게 되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의 연속성을 항상 보여왔어요. 그래서 저는 LG전자 이슈는 단기 이슈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LG전자를 사자는 건 아니에요. LG전자를 사기에는 LG전자는 지금 조금 기술적으로 그렇고 관련주를 잘 찾는 것도 저는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는 유효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와, 오토에버도 오늘 엄청 세네요. 자율주행 이쪽도 슬슬 움직이는구나. 슈어 이런 거 다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도 확실히. 그 로봇주도요. 오늘 차익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조금 더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도 어제 들어간 로봇주 그냥 들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간 로봇주를 미리 얘기를 해버렸어가지고 저는 SPG를 그냥 들고 있어요. 그냥 들고 있고, 잘 수익 내고 있습니다. 뭐 시간에 14만 3천원 갔었나? 뭐 14만 3천원 막 이렇게 갔었을 텐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더 갈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로봇 그 자율주행 피지컬 AI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브 올라가니까 좀 그 생각은 드네요. 슈어소프트 사야 되나 진짜 이 생각은 들긴 하네. 그 정도. 자동차도 셉니다. 오늘 제조업 다 센데 자동차도 세요. 자동차, 건설, 철강 이렇게 좀 봐주면 되겠고요. 자, 우주항공은 그냥 뜨뜻미지근한데요. 또 좋은 종목들은 좋습니다. 위치가 최근에 루미르도 자리가 좋았는데 어제 급등했어요. 루미르 자리 좋았는데 어제 급등했었죠. 이런 식의 자리에 있는 종목은 괜찮습니다. 우주항공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또 뭘 볼까요? 에너지 쪽 볼까? 태양광이 아침부터 좀 셌죠. 그 현대 엔솔,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나 솔루션 좀 셌던 것 같고, 우린 PTS도 올라오네. 얘는 로봇도 붙어 있죠. 우린 PTS도 차트는 사실 이쁘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로봇으로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라 로봇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이거 원래 풍력주입니다. 옛날에부터. 그 부품. 관련된 움직임도 같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문자반 이벤트요. 문자반 이벤트. 일단은 당분간 좀 열어두려고요. 예. 당분간은 조금만 더 열어둘 생각입니다. 딱 언제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열어놓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상황이 될 때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당분간 열어두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이벤트나 뭐 다른 와우넷 전문가분들처럼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좀 공개 방송을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가끔 2달에 한 번 하나. 그러기 때문에 이벤트가 자주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거 걸어놓은 거라도 좀 더 연장을 시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 근데 한선엔지가 미쳤네. 참. 여러모로 좀 애증의 종목이 돼버렸네. 한선엔지니어링은. 이때 매매하고 나왔더만 여기까지 가버렸어. 한선엔지. 야, 이거 신고가도 얼마 안 남았네요. 확실히 그래도 밸류가 되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수소 쪽도 좋아요. 수소 쪽도 좋은데 와, 세미파이브는 또 왜 이렇게 세냐? 세미파이브가 또 세네. 자, 우리가 이제 코오롱 인더 좋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수소 쪽이 좀 좋거든요. 두산 퓨얼셀도 5만원 넘어갔고, 사실 미시장에서 되게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블룸에너지예요. 이게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이렇게 추세 나오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블룸에너지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산퓨얼셀, 비나텍, 코세스 요런 게 이제 관련주들이거든요. 뭐 코세스, 비나텍 이런 건 다 신고가 갔던 것 같고, 이제 대표주인 두산퓨얼셀도 그 등락은 있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두산퓨얼셀은 올해까지 적자 예상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앞에 기업인, 그러니까 티어그룹인 블룸에너지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건데, 수소, 그다음 태양광 이런 쪽은 계속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전쟁이 종전으로 결국은 어느 시점엔 가겠지만 지금 조금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종전을 할 거 아닙니까? 종전을 하고 나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이쪽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2개 얘기했어요. 피지컬 AI랑 에너지 관련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좀 계속 해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쭉 돌려볼게요. 야, 근데 참 어떻게 거래소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을까? 전자닉스가 그냥 오늘 강보합이죠. 전자닉스는 이 전자닉스 좋구나. 오늘은 또 현대차로 올리네. 전자닉스도 좋지만 현대차로 또 올리는 것도 있고, 삼성 SDI가 뭐 실적이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근데 실적 기대치가 높지 않을 거예요. 1분기 영업손실이네. 1556억. 예, 얘 실적 예상치가 애초에 실적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이 회사는.
예상보다 잘 나왔네. 예상이 한 2,576억이었구나. 볼게요. 예, 영업이익 마이너스 1,556억. 당기순이익은 플러스네. 소폭이가마 500억. 잘 나왔네요, 실적. 이거 잘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별의별 것들 자꾸 다 물어보시는데 이 방송이 그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 종목 얘기를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대표주들 위주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예, 종목 상담 코너는 아닙니다. 이거 예상치가 이게 왜 좋은 거냐면요, 지금 보세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2,500억 대였는데 마이너스 1,550억인가가 나온 거고요.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550억인가 뭐 이게 대략 플러스가 났단 말이죠.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삼성 SDI는 뭐다? 실적으로 간 주식이 아니에요. 은근히 2차전지는 1분기까지 실적이 별로예요, 다. 그래서 실적으로 간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2차전지에서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LNG 이미 가잖아요. LNG 좋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한선 엔지니어링도 LNG 관련 주식이기도 해요. LNG 좋죠. 이미 한선이 제일 많이 갔어요. LNG에서는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LNG도. 현대차가 상승하는 특별한 트리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하나는 로봇이요. 일단 공교롭게 어제부터 로봇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LG전자의 엔비디아 피지컬 AI 협력 소식이 나왔고, 뭐 자연스럽게 로봇하면 현대차죠. 로봇하면 현대차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오늘의 종목 또 수두루루루 거리네. 루루루루. 좀 볼게요, 그냥. 네. 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의 이유는 로봇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이유는 잘 쉬었어요, 나름. 그래도 전자닉스 계속 가는데 얘도 시총이 되게 높잖아요. 지수를 진짜 빼기 싫어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전자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 현대차 올리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뭐 계열사의 현대 오토웨버도 오늘 주가가 너무 좋고, 분위기가 약간 이쪽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어디? 피지컬 AI 분위기가 살짝 형성이 되는 것 같다, 이번 주부터. 전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게임 엔터 잘 안 봅니다. 게임을 거의 안 보고요. 엔터도 제가 잘 안 봐요, 사실은. 지금은 게임도 잘 안 보고 엔터도 잘 안 봅니다. 그래요. 게임주 중에 뭐 크래프톤이 잘 올라온다 이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봅니다. DSC 인베는 항상 움직이는 도민이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쪽이 다 좋네. 예, 벤처캐피탈 VC 쪽이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나우아이비 상한가, TS 인베 12%, DSC 인베 20%, 이렇게 다 좋아요. 캡스톤도 7%. 벤처캐피탈이 전반적으로 다 그냥 좋습니다. DSC 인베 얘는 이제 얘가 걔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 주잖아요. 퓨리오사 AI 관련 주잖아요. DSC 인베 진짜 좋네. 그러니까 얘도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깨지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로 올라타니까 어때요? 이렇게 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올라타고 나니까 이런 쏠 수 있는 파동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인 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기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깨졌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횡보가 되겠네, 비추세로. 실제 그랬고요, 한 달. 그리고 여기서 올라탔네? 이행이 좋은 자리는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슈팅도 이슈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면 DS 단속은 끝난 건지 저런 질문 나오면 너무 답답한데 제가 저거를 얘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저런. 예, 너무 답답합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왜? 이게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상 가길 바라는 겁니까? 이렇게 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주식도 가끔 있지만 웬만한 주식들은 이렇지 않죠. 한번 올라왔으면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끝났다고 어떻게 제가 얘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끝났다고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거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뭐가 시작은 했나요, 이거는? 주가가 여기 있는데 끝났다고요?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미치겠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종목 광고하지 마세요. 종목 광고를 왜 또 이제. 종목 광고를 하십니까? 여튼 DSC면은 퓨리오사 AI. 근데 오늘 퓨리오사 AI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긴 하네요. 세미5가 오늘 공교롭게 또 세네요. 뉴스가 나온 게 있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미5보다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볼 때 퓨리오사 AI는. 퓨리오사 AI 이슈가 있는 주식이니 센 거죠. 바이오는 제가 오늘도 얘기하지만 바이오는 오늘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뭐가 센지를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로서 뭐가 센가요? 티슈진, 오름테라,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런 게 센데, 퓨리옥스는 약간 기계 쪽이니까 저는 빼고 그냥 순수 바이오, 티슈진, 오름테라가 세요. 그쵸? 또 뭐가 세냐? 석산테코도 얘도 순수 바이오라고 보기 힘들고 얘는 오히려 2차전지에 가깝거든요. 여튼 얘도 수급 좋은 애인데, HLB는 뺄게요. 저는 HLB 그룹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딱 일단 두 개가 세네요. 예. 원래 보던 주식들 중에서는 그거 뭐 오름테라랑 포롱 티슈진이 오늘 좋습니다. 원래 보던 주식 중에서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에이프릴도 뭐 그래도 움직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이런 거. $3빌리언 얼마예요 지금? $3빌리언. 그쵸. 3빌리언은 산다면 이제 사야죠. 여기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13,000원 밑에선 사도 돼요. 3빌리언은 13,000원 언더에서.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리딩이잖아요. 13,000원 밑에선 관심 가져보셔도 됩니다. 3빌리언. 그러니까 여튼 아직 5월은 안 됐고요. 5월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ABL 바이오 전 악재 나온 게 미리 나온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안 좋은 거 다 떨고 가는 게 좋죠. 스테이블 코인도 아까 조금씩 반등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조금씩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차분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매주도 좋네. 아, 매주도 좋은 회사인데 계속 조정 없이 자꾸 올라오는 거. 리버스매드도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도 네, 계속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다. 리버스매드는 이렇게 되면 지금 7만원까지 조정 없이 그냥 올라왔죠. 제가 이 자리는 올라올 거라고 했을 거예요. 맥시멈 8만원까지도 노려는 볼만 합니다. 리버스매드요. 리버스매드는 이러면은 뭐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75,000원 정도는 거의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되고 맥시멈 8만원까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는 거예요. 올라오는 과정을 보고. 올라오는 과정이 파동이 아니라 한 방에 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도 수술용 로봇 쪽이라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솔리드는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 많이 올랐죠. 저는 이쪽은 지금은 안 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광통신 쪽이잖아요. 광통신이 너무 많이 올라서 광통신 보느니 차라리 바이오를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보는 게 전 유리해 보여요. 지금은 이런 것들보다는. 광통신은 저는 지금은 사실 안 보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라서 조금 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이오가 다 빨간불까지는 아닐 텐데 티움도 플러스네.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다 빨간불까지는 아닙니다. 파란불이 아직은 많아요. 방금 얘기했는데 저는 광통신은 약간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KMW도 마찬가지 약간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쉬었다가 움직일 것 같아요. 부담돼요. 그리고 지금 다른 한켠에서 피지컬 AI가 스물스물 관심을 받고 그 대형주 중에 안 가던 현대차도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데 수급이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3월달, 4월달에 좋았던 섹터가 과연 5월에도 좋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ABL 바이오는 아마 241선 정도에 사놓으면 수익은 날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횡보를 또 징하게 주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ABL 바이오를 살 생각은 없는데 ABL 바이오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41선 중심에서는 사셔도 물려도 올라올 겁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밑골이 이렇게 달았죠. 241선의 중요성은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미. 그쵸? 네,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번 쭉 봅시다. 한락캐스트 고영이 오늘 조금 조정을 주네. 다날 튑니까? 제가 유일하게 4월달에 딱 한 종목 손절했는데 그게 다날이거든요. 저 7,000원대 초반 오면 다시 살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더만 튀네요. 언젠간 갈 주식은 맞죠. 다날 세부코인 대장주군 중에 하나고요. 자,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네. 짜증나네. 속상하네요. 지금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제 애기가 말이 느리거든요. 말을 아직 안 해요. 그 단어 몇 개만 하고. 근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반을 하나 낮추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반을 연초에 정상적으로 반을 하나 올렸더니 맨날 울고 적응을 못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또래들이 말하고 막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될 수 있죠. 낮춰야겠죠, 반을. 아, 참 속상하네요, 진짜. 속상해. 자, 반도체 얘기 좀 할게요. 반도체. LNC 바이오는 어떠냐고요? 그건 좀 봅시다. 자, 반도체 얘기 먼저 조금 잠깐 드리면요. 손절 안 한 사람 들고 가냐고요? 아이씨, 내가 방송에서 리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반할이요. 그래서 단가나 이런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이 자리 있죠? 8,500원대. 얘 여기 계속 꼬리 달았잖아요. 이거 뚫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놓고 그 조금 더 들고 갈지 매도를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럼 가장 심플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정도 오면은 반 잘라야죠. 무조건. 뚫을지 안 뚫을지는 결과론이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나머지 물량 가지고 판단하면 딱 좋아요. 뭐 아직은 이제 올라오는 얘는 결국은 스테이블은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하는 섹터잖아요. 근데 이제 차트는 그래요. 딱 여기가 꼬리를 거의 일주일 내내 달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럼 그 자리에서 물량을 줄이든 매도를 하고 다시 보든 뭐 그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항상 이래요. 우리 애기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기도 말이 느렸습니다. 말이 느리면 그거는 머리가 좋은 거래요. 막 하고 별별 얘기가 많은데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이제 조금 속상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살 어린애들이랑 어린이집을 다니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조금 무리해서 올렸거든요. 애초에 조금 느리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 그거였는데 제 판단이 틀렸나 봐요.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또 방송을 하고 LG전자는 아까 얘기 드렸는데, 자, LG전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 같으면 LG전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회원방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러면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작년 말에 제 얘기를 듣고 샀대요.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문제는 이제 여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계속 그냥 들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막 올라오니까 거의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게 고민이 드냐면 막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이때 팔 걸이라는 생각을 사람은 무조건 해요. 그렇죠? 이때 팔 걸. 얼마나 팔았으면 좋았을까. 팔고 다시 샀으면 제일 좋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고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 팔 걸 했던 자리 왔는데 궁금한 거지 이제. 맞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시각이 딱 이렇습니다.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LG전자는. LG전자 꼭 요거 한 50% 올랐다고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시장 자체가 워낙 좋다라고 보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LG전자 이런 건 있어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갭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지금 여기 갭을 메꾸는 자리는 여기에요.
주가가 여기까지는 기본 반등이란 걸 한다고 이렇게.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돌파했다 안착하고 이 과정이 있죠. 이거 보이시죠? 양봉으로 돌파했다 음봉 찍어서 또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양봉 나오고. 요 안착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있는 갭이 여기인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 소식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은 눈 딱 감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절반은 익절을 한다니까요. 저는 절반은 팔고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추이요? 여기 안착하는지 이 그림 나오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이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게 종가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항상 보면 이거 항상 보면 결과론인지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 팔고 오시면 딱 좋다 라고 이미 회원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4만원 중반대에 절반 정도 팔고 좀 지켜보자. 개인 사견으로는 더 갈 거는 같은데 과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요겁니다 그냥. 자 그렇구요.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철강은 오늘 올라가잖아요. 철강 관련주도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철강은 오늘 올라갔잖아요. 제가 KBI 동양철강 익절하라고 했잖아요. 전에. 자 반도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또 이것저것 주워드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제가 또 어제 반도체 얘기를 열심히 주워들었거든요. 반도체 봅시다. 잠깐만요. 아 저건 또 왜 이렇게 올라왔냐. 종목도 잠깐 훑어보고 있어요. 저 주식은 진짜 빠질 때가 그냥 기회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도체에서 지금 제일 핫한 분야가 뭔 거 같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먼저 던졌죠. 지금 봤을 때 형이 봤을 때 제일 핫한 분야가 어디냐 했더니 엄청 고민을 하다가 뭐 다 좋지 이러다가 이제 미디어텍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놈의 미디어텍 그 중국 회사 얘기 좀 그만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뭐 그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메모리의 다양한 거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제주반도체 좋게 보는데요 그냥. 예. 결론은 제주반도체를 그냥 좋게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바꿨죠. 아니 요즘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 반도체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LPDDR 얘기를 제가 꺼냅니다. LPDDR 요 얘기를 좀 꺼냈더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력반도체 얘기까지 제가 꺼내니까 야 LPDDR과 전력반도체는 다른 거야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건 당연히 다른 거죠. 저전력반도체랑 전력반도체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건데 나는 이제 시장 관심이 이쪽에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이것들은 다 어떤 그 전력의 효율화, 전력의 효율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쪽이 저는 메인 트렌드인 것 같다 이랬더니 본인은 전장 얘기를 자꾸 해요. 전장과 연결된 반도체. 근데 보세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아세요 혹시? 이거 같은 말인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했고 예, 반도체 아저씨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종목이 겹쳐요 여기. 그러니까 뭐 어떤 쪽이 지금 강하다라는 기본 생각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말 표현 자체가 저는 전력의 효율화, 그 아저씨는 이제 전장과 연결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자율주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반도체. 그래서 몇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공교롭게 또 저랑 종목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겹치는 종목을 얘기하길래 형 그거 겹친다고 자꾸 나랑. 그랬더니 형 또 무슨 형 이 회사는 어때? 그랬더니 나 얼마 전에 샀는데 했더니 야 너 우리 방송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형 방송을 왜 보니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왜 내가 자꾸 방송에 얘기한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뭔가 종목 겹치나 봐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 LPDDR 쪽하고 전력 반도체가 현재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전장 쪽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이쪽에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여기 소캠도 들어갑니다. 소캠 들어가거든요.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도 그렇고 같이 얘기했던 RC의 의견도 동일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오늘 7% 빠져요? 왜 빠지라고 해요? 올라가겠지 뭐. 뭘 걱정이야. 신고가 레벨이네요. 7%가 빠져도요. 전 제주반도체는 갈 길이 아직 꽤 남았다라고는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7만원 넘어가면은 이익 실현을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7만원이란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 자리냐면 이 자리 있죠. 이 상승하고 횡보 줬을 때 최저점 자리요. 얼마냐면 35,000원 곱하기 2 7만원.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표주 치고 특정 포인트에서 쭉 그 고점까지 쳤을 때 100% 이하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만원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사견이고 제주반도체가 여러모로 얽히는 데가 많죠 지금.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 자 그리고 KEC? KEC는 모시핏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래가 정지가 됐다고 이유가 있겠죠. 왜 거래가 정지가 됐나요? 병합하네. 주식 병합하네요. 주식 병합을 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액면가 5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올린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식 수가 줄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쵸? 주식 수가 줄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일정이 끝나면 거래가 풀리겠죠? 별 이슈가 아닙니다. 자, 아니, 이것도 바닥에서 돌리네. LG전자가 좋기는 한데요. 예, 좋기는 한데 오늘 위로 쏘는 데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러 이슈 중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이슈는 사실 LG전자 이슈가 맞아요. 저도 피지컬 AI 이슈. 그래서 관련주를 샀습니다. 관련주를 샀고 제가 산 관련주는 가면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세게 상한가도 갈 수 있고 한 종목이라 그래서 산 건데 제가 사자고 하자마자 또 사람들이 위로 사서 올라가길래 심지어 매수가까지 살짝 올려서 샀고요. 지금 이제 수익 중일 겁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티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참 이런 거 좀 아쉽기는 해요. 제주반도체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반도체만 그냥 얘기를 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단기에 최근에 이런 포인트가 제일 좋고 여기서도 포인트가 나오긴 했어요. 따라 사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제주반도체를 사고 싶다? 오케이. 저는 513 부근에서 한번
기준선 부근에서 한번 나눠 살 생각으로 접근 가능. 그리고 요 앞에 꼬리단 지점 있죠. 요 자리랑 5일선 사이. 여기서 한번 기준선 한번. 애초에 내가 1000만원을 살 거야. 1000만원을 살 거면 여기서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 사야지 라고 접근을 하는 건 가능.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막 이렇게 쏘는 자리를 선호하지 않아요. 들어갈 때. 초기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거고요. 신성 ENG 주식 병합하잖아요. 주가 많이 올랐죠. 주가 많이 올랐어요. 저도 매매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신성 ENG도 그 관련된 어떤 여의도에 떠도는 얘기를 이미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성 ENG 본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심지어 이 회사가 이제 태양광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저는 지금은 안 봐요, 사실.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거래 정지니까.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신성엔진을 더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아직 안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더 볼 것 같고요. 뭐 거래 정지인데 거래 풀린 다음 생각해봐야죠. 있지도 않은데. 자, 그리고 여튼 어젠 또 가온칩스가 좋았죠. 가온칩스도 괜찮긴 하네. 막판에 올렸구나 이거. 가온칩스 자, 여기 온디바이스 AI 종목 중에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만 봤을 때 타픽 의견이 좀 겹치는 게 있었어요. 이야기 드릴까요? 말까요? 슈어는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슈어는 일단 오늘 주가가 오르기 좋은 환경이긴 해요. 오토에버가 좋으니까. 원래 그거 같이 갔던 건 아실 거예요. 슈어소프트랑 오토에버랑. 근데 얘는 이제 주가가 제가 볼 때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여기요 구름대 상단까지 갈 때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거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빨라지는 건 이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는 빨라질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따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아저씨한테 이르지 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해준다, 내가 해줬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다 얘기하면 우린 뭐 먹고 사냐고. 너 아주 배돼지가 불렀구나 이런단 말이죠. 얘기하지 마요. 진짜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호스템 제가 한번 봐요. 예. ABL 바이오도 아까 이미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ABL 바이오를 안 살 것 같아요. 기존에 잘 매매하던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ABL 바이오는 241선에서 사면 먹을 거예요. 과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도 관심은 별로 없어요. 저는 하지만 ABL 바이오를 241선에서 사면 먹는다라는 대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14만원 언저리에서 사면 먹을 거라고요. 이걸 바로 먹을지 조금 있다가 먹을지는 뭐 상황 따라 다르지만 13만원 ABL 바이오 13만원은 무조건 웬만해서 먹는 자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먹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부터 했죠. 자, 코스zem은 제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아이고. 온디바이스 AI 종목이 많아요. 총대장 누구, 제주반도체. 총대장 누구, 제주반도체. 근데 뭐 되게 많거든요. 뭐 AD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로 넘어가면 어느 순간 완전 레벨업 될 만한 주식이 바로 칩셋 미디어하고 텔레칩스라는 의견이 같더라고요. 저랑 똑같습니다. 의외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업계 관계자까지 확인을 해본 거라 저는 되게, 근데 이게 이건 말 그대로 내용 측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은 괜찮은 가격 나오면 시장이 조금 쉬거나 이럴 때 저런 것들을 사 놓으시고 그냥 내비 두십시오. 그런 거에서 수익은 크게 나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의견이 동일하다라는 거. 온디바이스 AI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횡보하고 있는 주식 중에 그 두 개예요. 칩셋입니다. 텔레칩스가. 오픈 엣지도 한번 갔고, 가온칩스 어제 갔고, AD는 계속 가고, 퀄리터스 최근에 갔고. 또 하나 안 간 게 에이징랜드기는 한데, 에이징랜드도 아직 못 갔어요. 그쵸? 코세스, 뭐, 얘는 수소로 날아갔고, 사피엔 최근에 갔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 남은 게 이제 몇 개 없어요. 안 움직인 거. 가온 좋아요. 네, 가온은 지금 당장 좋죠. 지금 당장. 그 로보택시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는 있어요. 로보택시. 삼전이랑 한익은 그냥 내비둬야 되는 주식이죠. 들고 있다면 그냥 강홀딩 해야죠. 삼전이랑 한익은. 이것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지만 7월, 10월 이렇게 타겟팅 잡고 그냥 내비 두시는 게 맞아요. 심지어 밸류도 그 삼성전기 생각하면 정말 싸요. 삼성전기도 이게 진짜 제일 많이 갔는데, 야씨 진짜 많이 갔다. 근데 얘 생각하면 하이닉스, 삼성전 정말 싸요. 팔 이유가 없어요. 팔 이유가 없고, 근데 신규 매수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늦게 가는 종목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바로바로 가는 종목이 있고, 아이고. 바로 움직이면서 가는 종목이 있고요. 횡보를 오래 하고 가는 종목이 있다 칩시다. 뭐가 더 많이 갈 수 있나?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더 많이 갈 수 있다. 얘가 나중에 더 많이 간다. 이 논리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바로 움직이면서 가요? 네, 그냥 뭐 바로바로 추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움직임이 없어. 횡보를 오래 해. 이 횡보를 오래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징글징글한 개인들이 팔아요. 징글징글해서 판다고요. 즉 매물이,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라고 해야 되나? 매물이 줄어요. 횡보를 오래 할수록. 그렇겠죠. 개인들이 파니까 지겨워서. 그리고 이 물량은 심지어 특정 수급이 이 물량을 사서 움켜쥐고 있으면 올라갈 때 가벼워져요. 그래서 횡보 오래 할수록 올라가기 시작하면 세게 간다라는 게 약간 이런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악성 매물이 준다라는 게 제일 커요. 횡보하면서 다 파니까. 횡보하면서 다 파니까.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매물이 나오면은 주춤주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횡보를 오래 해놓으면. 이 바로바로 움직이면서 가는 애들은 올라가면 또 매물 나오고 떨어지면 또 매수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횡보를 오래 하는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전제는 있죠.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 스타트는 끊어줘야죠. 스타트를 끊게 되면 근데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횡보한 길이만큼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코쌤 잠깐만 볼까? 코쌤이 뭔데 대체? 코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야? 뭐 하는 주식이야? 아, 시총도 너무 작고 어렵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총도 작고 단기 급등도 나온 주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자사주도 좀 있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구나.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이런 주식은 너무 개별주잖아요. 너무 개별주잖아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계속 질문하신다. 매경 케미칼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갭 메꿨네 오늘. 그쵸? 자, 이 애경 케미칼 한번 보고 오세요. 갭. 이 갭은 메꿉니다. 어느 정도 이 갭은 메꾸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갭. 이 갭은 메꿨어요 일단. 그쵸? 지금 이 갭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갭만 상승 갭으로서 살아있는 갭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쵸? 심플한 게 이런 건 심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만 안 깨면 언제든 돌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종목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저는 저 밑에서 매매를 했다고요. 왜냐면 저는 이때 좀 보던 주식이에요 사실. 이때 기준선 매매를 해서 단기 매매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전쟁 때문에 밀렸다가 확 치고 나온 거죠. 이슈 나오면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세가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지금 구간 혹은 지금 구간 얼마야? 15,700원이죠. 여기가 얼마야? 14,500원이죠.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저점 찍고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갭도 메꿨으니까. 근데 뭐 말 그대로 단기 매매 정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이거 거래는 맞나 모르겠다. 제가 매매할 땐 거래가 너무 없어서 좀 답답했거든요. 그때보단 많네. 그렇습니다. 아우토 크립트도 자율주행 아닌가요? 네, 자율주행이죠. 아우토 크립트. 시험하는 쪽이죠. 아우토 크립트랑 페스카로. 그거 두 개가 자율주행 관련인데. 자율주행인데 왜 안 가냐고요? 오늘 자율주행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율주행은 로봇이 부각되면 저는 갈 거라고 보는 거지, 오늘 자율주행이 세지 않아요. 오늘 센 거는 그냥 이게 완성차 업체들 세고 희한하게 현대 오토웨보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도 봐야 되나 인 거지. 전 지금 당장은 이쪽보다는 로봇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 로봇은 어쨌든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자율주행도 올라올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아우토크립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얘 뭐예요? 그냥 박스 횡보 아닌가요? 박스가 어떻게 박스냐면 이렇게 박스잖아요. 상단이 대략 여기고 하단이 대략 여기. 주가 한번 여기서 올라가고 크게 보면 여기 박스 지금 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직 기준선도 돌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패턴이 나와야 돼요.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려면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어떤 패턴을 잡고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거죠. 이게 박스다 이렇게 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 한번 전개가 되고, 그래서 자리 잡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 그리고 얘랑 짝꿍인 페스카로 볼까요? 차라리 차트는 제 기억에는 페스카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총도 비슷하네, 둘 다. 둘 다 1,500억에. 얘는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걸 엄청 좋다고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닥에 깔려 있고, 얘는 14,000원이 안 깨져야죠. 이 저점은 진짜 깨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좀 자리를 잡고, 이 윗라인 돌파하면 이제, 근데 얘는 이제 구름대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해도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부각이 된다. 이런 거 반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요 구름대 상단까지 올라오는 파동 나오고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주행이 부각이 된다면. 이런 거는 그렇게 체크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자율주행 얘기를 잠깐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자율주행을 원탑을 슈어 소프트를 사실은 봐요. 이거의 대형주 버전이 뭐다? 현대오토웨버예요. 그리고 굳이 한 종목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SOS를 본다고 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3번. 그 생각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 얘기인데 하루 만에 뭐 바뀌겠습니까? 어제 이렇게 제가 자율주행은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원래는 어제 슈어만 그냥 얘기를 하려다가 자꾸 이제 한 종목만 더 얘기해달라고 해서, 저는 요 라인에서는 SOS랩이 제일 나아 보여요. 근데 얘는 이제 로봇 모멘텀도 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봅시다. 오늘 들어간 것도 잘 움직이죠, 여러분. 가격도 더 올렸는데. MBR 모션은 자동차기는 한데 최근에 얘 다른 이슈로 움직였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 좋네. MBR 모션 좋긴 좋아요. 자, 이거 뭐 때문에 움직였던 거죠?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 얘가 1월 14일 상장. 2, 3, 4, 4월 14일. 그쵸. 4월 14일 언제야? 이날이구나. 오버행 받아먹고 올렸네. 그리고 N자로 가네. 차트 이쁘다 이거는. 근데 MBR 모션이 뭐가 이슈가 있는데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로봇으로 올라간 건가? 이거 막 상한가도 가고 하지 않았어요? 이날 3월 26일 3월 26일 날 상한가를 갔었는데, 나오네 여기. 로봇으로 갔구나. 그래서 가는구나. 로봇 EV 핵심 부품 국산화 수혜 기대가. 로봇으로 가네요. 네, 좋네. 로봇으로 가네. MBR 모션이. 또 자동차 부품을 기본적으로 로봇으로 봐주는 그 어떤 심리도 우리 시장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좋네요. 그래서 신규 상장 주면서 고점 뚫고 MBR 모션 좋긴 하네. 이제 뭘로 움직이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로봇은 아무튼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풍력 자동화. 그래요. 이쪽이 LNG, 이거 제가 01만 유전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예전에 기억하시나 이제? 01만 유전. 이거 고래 뭐였죠? 나 까먹었다. 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가? 그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LNG 관련주들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세아메카는 시총이 좀 작아서, 근데 그거 어제도 좋았는데 제 기억에는.
제 기억엔 얘 어제도 좋았어요. 그쵸? 자리 잡고 날렸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튼 LNG 관련주들도 좋고, 그리고 제가 계속 보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주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BH인데, 이제 얘 로봇 얘기 나오네. 야씨. 야, BH 로봇 시장 정조준 이러고 앉아있네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참 웃긴 게 같은 재료거든요. 같은 재료인데 언제는 이렇게 빼고 앉아있고, 지금은 로봇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황당하게 제 생각보단 진짜 많이 올랐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좀 아쉬워요. 전쟁 때 너무 세게 빼가지고 올라올 때 팔 수밖에 없었던 그게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가버리네. 이게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여기서 횡보만 치고 했으면 차트 진짜 깔끔했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회사거든요. 매수 상단을 어쩔 수 없이 늘렸어요. 아까 제가 회원방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여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상단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저 종목을 발견했을 때보다는 지금 꽤 많이 올랐거든요. 좀 아쉽죠, 제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혼자 매매하는 거면은 저는 그 발견했을 때 살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물량은 그냥 살 수 있잖아. 그럼 나 같으면은 사실 지금 벌써 입절을 하니마니 이러고 앉아있을 텐데, 제가 원래 성향이라면. 이런 거 보면 좀 아쉽긴 합니다. 영일만 친구요? 영일만 친구야 노래 듣고 싶다. 이게 나이대가 나오네요. 저는 그런 노래를 몰라요. 저는 그런 노래를 모르는데 저런 제목들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연령대가 나오는 거죠. 오늘 파츠 쪽은 좋다. 근데 아까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온 부산 테스나 최근에 좀 주춤했는데 올라오네요. 파츠 쪽이 오늘 좋은데, IT는 또 KNJ, TCK,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 TSE. 파츠 쪽이 다 좋다. 테코피아도 좀 아쉽네. 석산 테코피아도 아쉽네. 제가 오늘의 종목 나갈 때 제가 고민했던 대상이 요거랑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이제 산 거, 그거 세 개였거든요. 요거랑 하나 더 있고 산 거. 하나 더 있는 건 제가 어제 아마 정현방에서 오늘까지 3일째 빠지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거랑 얘는 맨날 후보군인데 정작 사질 않네. 이게 수급이 어쨌든 짱짱하게 한번 들어온 주식이라 최근에 조금 수급 이탈되면서 빠지긴 하거든요. 조금 이탈되면서. 근데 워낙 짱짱하게 들어왔어요, 앞에 워낙 짱짱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이탈했다가 또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잠깐 이탈했다가 또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하는 주식이라 잘 봐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가는 바닥에서 돌리는 게 이런 차트잖아요. 얘는 2차전지 쪽이 좀 크죠, 테코피아는. 그 참고로 덕산 테코피아, 덕산 하이메탈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사이가 되게 안 좋대요. 그 가족이긴 한데 사이가 너무 안 좋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 채베코의 영일만 친구, 나이가 안 많아도 명곡. 저는 모르는데요. 영일만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일만 친구, 영일만이 포항에 있잖아요, 그쵸? 최백호 씨가 포항 출신인가?
아, 제가 어제 좀 웃겼던 거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술을 먹는데, 아, 생각만 해도 웃기네. 어제 저희는 영등포 시장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영등포 시장에서 야장으로 술을 먹었어요. 야장으로 먹는데, 처음에는 무슨 생삼겹 집에 가서 그냥 삼겹살이랑 홍합탕이랑 해서 먹다가, 이제 또 이제 저랑 이영학 대표랑 또 친한 임종혁 대표라고 있어요. 아마 그 친구도 여러 일들이 지금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합류를 해서 횟집으로 옮겼어요. 삼겹살 다 먹어서 횟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도 야장 횟집인데, 근데 먹으려고 이제 숙성회를 시켰어요. 숙성회 시켰는데,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 얘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셋이서 중요한 일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종혁이가 약간 정신이 딴 데 팔렸었나 봐. 그래서 이게 와사비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원래 그 와사비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소분해가지고 각자 그 초장하고 간장 넣는 그 소스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 먹잖아요. 근데 그 와사비 소분하라고 갖다 준 와사비 이만한 접시에다가 거기에 간장을 막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장이 뛰어오더니, 이분은 회를 처음 드시나 봐요. 이분은 회를 처음 드시나 봐. 그래서 아, 그 말투가 있는데 전라도 사투리였거든요. 아, 나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어제. 이거 가만히 옆에서 먹고 있다가 다 뿜었어, 다 뿜었어. 아, 제가 말을 재밌게 못해서 원래 요 똑같은 얘기를 아마 이경락 대표가 있으면 되게 웃기긴 할 텐데. 여튼 진짜 웃겼습니다. 근데 어제 그분이 근데 사장님이 약간 개그 욕심이 있던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엄청 웃고 나니까 계속 옆에 와가지고 계속 추임새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회가 두꺼워서 잘라 먹는다고 했더니 아유, 회 처음 드신 분 많네 이러면서 회를 누가 잘라 먹냐고 그러고. 종혁이 착하죠. 근데 이제 종혁이도 조만간 일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오늘 문자 나갔죠. 문자 종목 하나 나갔잖아요. 예. 심지어 매수가까지 살짝 올려버려가지고, 제가 원래는 야, 이거 사기 어려웠겠는데 싶으면 한 종목 더 나가요. 근데 매수가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회원방의 구성 인원이 대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냐면, 어디 갔냐. 지금 저는 정회원이 있고 문자반이 있거든요. 문자반, 정회원반이 이렇게 있는데, 한때는 문자반이 정회원 숫자를 압도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문자반이 한 70%까지 갔었고 정회원이 30% 정도 비중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정회원이 80% 정도 돼요. 문자반 20%밖에 안 되세요. 사실 지금 문자반에서 정회원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회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문자를 보내고, 정회원들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은 안 돼도 이모티콘을 칠 수는 있거든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샀을까? 못 샀을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많이 못 샀을 것 같은 거는 저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한 종목 더 주죠. 근데 오늘은 아마 가격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사람은 다 샀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고, 그리고 오전에 매도 문자도 나가고 했는데, 네, 문자반도 문자 나갔어요. 매도 문자도 나가고 홀딩 문자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예. 아, 표현이 감상적이라고요? 아, 그 친구 언어의 마술사예요. 야, 언어. 그러니까 개그맨으로 치면 약간 그 사람 같아요. 그 누구지? 그 인천에 사는 술만 먹는 아저씨 누구예요, 그거?
인천에 사는, 송도에 사는 그 결혼 안 한 술 먹는 아저씨. 술 잘 먹는 코미디언.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눈 조그맣고. 말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얼굴은 잘생겼잖아, 또. 얼굴은 잘생겼는데 말을 그 사람처럼 해요. 네, 지상렬, 맞아. 지상렬 씨. 지상렬이 말을, 단어를, 희한한 단어 많이 쓰잖아요. 희한한, 야, 저런 단어를 쓰지 않은 단어들을 쓰잖아요. 종혁이가 딱 그래요. 야, 여기서 어떻게 저 단어를 쓰지? 걔는 심지어 방송할 때도 그러던데. 나도 모르게 옆에서 자꾸 중독돼요. 무슨 자기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둥, 뭐야. 판타스틱한, 무슨,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러고 있고. 아무튼 특이한 단어 많이 써요. 일반적인 단어들은 아니야. 재밌어요. 저희끼리 만나면 걔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 종혁이가 제일 재밌고, 술도 제일 잘 마시고, 그러는데. 댄디하고 깔끔하지. 이건 타고난 거죠. 본인은 댄디하고 깔끔해지고 싶어서. 아, 근데 자기 관리 진짜 잘해요. 자기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피자를 먹잖아요, 피자를. 피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피자가. 막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피자 좋아한대. 아, 피자 맛있겠다 이러더니 젓가락으로 요 토핑만 젓가락으로 먹어요. 빵을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토핑만 집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진짜 세상 처음 봤네, 이런 사람은.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순댓국을 먹는데, 아니, 순댓국을 먹는데, 밥을 안 먹어요, 일단.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관리, 독한 놈이지, 진짜. 자기 관리를 해요. 살 빼려고. 내가 그거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와, 저렇게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까짓거 운동은 해야지. 저 지금 어제까지 10하루째, 현재 11일 연속 뛰었습니다. 제 목표는 일단 100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100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 지금 살 빠졌어요, 1kg. 저 지금 11일째 연속 뛰었는데 어제 보니까 1kg 빠졌더라고요. 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운자로 없이 제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3달 뒤에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매일 뛰고 있습니다. 조금은 빼야 돼요. 저 이러다 죽어요.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다 죽습니다. 한 5kg에서 10kg 사이 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10일 연속에 1kg면 저는 100일을 뛸 건데, 저는 100일을 뛸 거거든요. 11일 뛰었는데 1kg가 빠졌어요. 그럼 100일 뛰면요? 10kg 빠지겠네. 아닌가? 열흘에 1kg면 100일이면 10kg 아니에요? 그러면 전 목표 달성인데? 초과 달성입니다. 저는 한 5에서 10 사이 빼고 싶거든요. 한 7kg 이 정도만 빼고 싶은데, 술 좀 줄여야죠. 술은 조금 줄이고. 100일이라고 해봐야 3달인데, 3달은 뛸 수 있죠. 뛰는 게 은근히 재밌어요. 조금 다리 아프고 좀 나갈 때 귀찮긴 한데, 재밌습니다. 막상 뛰면, 뛰는 모습을요. 정체기 포함해서 5kg요? 예. 빼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 키로수 대비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요즘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조금 빠졌대. 그래서, 아닌데 키로수 거의 안 빠졌는데 그랬더니, 좀 빠졌대. 빠지나 봐요. 이분들 이런 이제 일상 얘기를 하면 다들 의견들이 엄청 많으세요.
야외에서 뛰어야 된다. 뛰면 무릎 관절 나간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술 먹으면 애초에 포기해라. 떡볶이를 멀리해라. 떡볶이 요즘 멀리하고 있습니다. 떡볶이가 제가 먹어보니까 되게 무거워, 음식이. 제가 원래 떡볶이 귀신인데 떡볶이를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맞아. 그 골뱅이탕을 먹는데 골뱅이탕을 먹는데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게.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골뱅이탕이 이렇게 있으면 하얗게 생긴 이런 게 있어서 떡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집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경락이 형이 그거 파야 임마 이러면서 야 그거 파야 임마 이 새끼 떡 안 먹는다고 하더니 이제 헛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파야 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떡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그 가끔 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떡사리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난 그건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떡이다 갖고 먹으려고 딱 집었더니 그거 파야 임마. 아 나 그 죽는 줄 알았네 그것도. 여튼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만나면 이제 그냥 일상적인 사는 얘기하고 그래요. 주식 얘기는 진짜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하죠. 주제가 나오면. 어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서로 좀 했죠. 반도체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소부장이 너무 많으니까. 소부장이 너무 많아서. 그 아저씨는 중독자예요. 달리기 중독자. 달리기 중독자. 그 아저씨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아저씨는 저번에 저기 김포에 아라뱃길 거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있는 데 있어요. 김포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저기 있거든요. 그 고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서 술 약속을 잡고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뛰어온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는 그러니까 중독자라니까요. 한 20km를 진짜 약속이 있는 장소를 뛰어가서 술을 먹고 근데 힘들긴 한가 봐요. 집에 갈 때도 뛰어갔으면 인정인데 집에 갈 땐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집에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치킨집을 둘이 들어가자마자 땀을 뻘뻘 런닝구 차림의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막 계속 물 달라고 치킨집 가서 물 달라고 난리야. 계속 땀을 쭉쭉 흘리면서 중독자라니까요. 달리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달리기 중독자인 거고. 아니 어떻게 여의도에서 거기까지 뛰어올 생각을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이제 11시 반 다 됐는데 저는 일단 오늘 장은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그대로 또 그런 수감매 측면에서의 움직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쪽이 좀 강하고 오늘은 봐야 될 포인트가 많아요. ABA 바이오가 과연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반도체는 어떤 분야가 움직이는지, 그다음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오늘 실제로는 제조업 쪽이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뒤에 좀 할 얘기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나머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